안녕하세요. 정미용 칼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강성 국회의원 또는 이 모래시계 검사 이렇게 불립니다. 최근 들어서 이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게 된 분들 중에는 홍준표 대표의 그 화끈한 면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는 과연 화끈할까요? 굳이 화끈하다고 표현을 하자면 화끈한 면도 좀 있긴 있습니다. 요즘 근데 그 홍 대표가 하는 그 행동을 보면은 너무 화끈해서 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 홍준표 대표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을 향해서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다, 이런 말을 했었죠. 이 말을 들은 홍석현 전 회장 측이 사과를 요구했는데 홍 대표가 이거를 거절했었습니다. 홍석현 측은 홍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언은 해놓고 불안한 심정이었을까요? 이 홍준표 대표가 엊그저께 돌연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 사과 정도가 아니고 사죄를 했습니다. 홍 대표는 자유한국당 당사의 중앙일보 기자들을 다 오게 해놓고 자신의 발언이 지나쳤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죄는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딱한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그 거물급 정치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웬만해서는 사과 같은 것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이거는 사과할 만한 발언은 극도로 자제한다, 이런 그 의미도 될 수 있겠고, 또 사과할 만한 상황에 가지 않을 정도로 에둘러서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일단 내 입에서 그 나온 발언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런 의미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거물급 정치인이 유감 표명을 할 때도 분명히 있긴 있죠. 그런데 그때는 대개 그 사과를 해야 할 그 상대방하고 밀실에서 만나서 악수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한 건데, 이번에 이 그 홍준표, 홍석현 건의 경우를 보면은 좀 다릅니다. 두 홍씨가 만나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감정 풀고 그렇게 악수하고 일어선 것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중앙일보의 일개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 고개를 숙인 겁니다. 홍석현 회장은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대통령하고 상대할 급이지 내가 홍준표 정도하고 상대할 급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이 홍준표 대표가 그냥 느닷없이 기자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물론 이제 그래도 제1야당 대표니까 홍석현 전 회장 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사과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 그랬는데도 이거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홍석현 회장 측에서 거절을 한 것인가? 그것도 알 수 없고요.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홍석현 회장하고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일을 이렇게 흔쾌하게 해결을 한 것이 아니라 중앙일보 기자들 오라고 해서 고개를 숙여가며 사과를 한 것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는 이게 정말 굴욕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홍준표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이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오글거리는, 손이 다 오글거리는 그런
사죄였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정말 민망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언론 권력의 힘,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는 나약한 야당 대표의 모습, 이걸 보면서 씁쓸해하지 않을 그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뭐 좌파들이야 뭐 조롱하고 좋아했겠지만요. 그럼 홍준표 대표는 왜 이런 굴욕적인 사과를 꼭 해야 됐을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형사처벌 받기 두려워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을까? 실형을 몇 년을 뭐 선고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벌금을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의 명예훼손을 가지고 이런 형량은, 이런 엄청난 형량을 받을 그런 건 아니죠. 분명히. 이 홍준표 대표가 쓴 자서전을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한 말인데, 자기 장인한테도 수십 년 동안 그 맺힌 마음을 열지 않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옹졸하다면 옹졸하고 오기라면 오기가 대단한 그런 분인데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평소의 이미지를 다 구기면서 황급하게 굴욕적인 사죄를 했을까?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 다른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직을 내놓게 되는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당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이 일을 빨리 수습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정치인들은 누구나 자기 세력을 갖기를 원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당의 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라는 것 자체가 사실 권력을 갖기 위한 그런 활동 아니겠습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이 좋은 비전과 또 이 확고한 정당하고 정의로운 그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또 엄청난 그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게 꼭 뭐 홍준표 대표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권력을 갖는다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권력 그 자체가 악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김무성 씨가 그런 말을 했죠. 이 권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좋게 쓰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인이 권력 그리고 자기 세력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이고 또 본연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세력을 형성할 때는 이념적으로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도리고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간 이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표로서의 홍준표가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그 홍준표로 대표되는 자유한국당, 이 당은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을 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이념적인 면에서나 또는 가치관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홍준표 대표가 친박 세력을 말살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배제하려고 지금 아주 기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박근혜 세력하고는 이념과 가치관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 세력도 끌어안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김무성, 유승민 이 두 인물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고 있지 않다, 이런 게 엿보입니다. 그간의 언행으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은 이 홍준표 대표는 유승민은 아주 마냥 싫어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김무성에 대해서는 뭐 마냥 싫어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자기가 권력을 획득하는데 방해가 될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을 끌어안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유승민, 김무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죽여놓으려고 하는 그런 게 엿보입니다. 결국 이게 모두 이 홍준표라는 사람의 그 자기 권력 쟁취 과정인 거죠, 이게. 엊그저께 그 홍준표 대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한 예능 프로에 출연을 해서 과거에 자기가 그 추미애에게 했던 발언을 사과를 했는데, 그건 뭐 추미애의 그 육성으로 방송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과거 사법연수원 시절에 추미애, 말하자면 동기죠. 동기인데 이제 이 홍준표 대표가 당시에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발언을 한 거를 보면은 홍준표 대표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함부로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을 깔보는 남성 우월 의식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뭐 아주 이분의 특징으로 지금 알려져 있을 정도죠. 그런 면이 작용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홍준표 대표는 감정적으로도 분명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발언을 보면은 뭐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대선 기간 동안에 이 탄핵 반대를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을 끌어오기 위해서 뭐 탄핵이 잘못됐다, 뭐 구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역시 그것도 대선용이었다는 것이 지금 판명이 났습니다. 지금 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옥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말을 하지 않고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몰아내는 데만 지금 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홍준표 대표는 지금 보면 이른바 그 친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세력을 아주 말살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청산대상 이런 그런 말을 운운하는 걸 보면은 그 뜻이 분명해 보이죠. 그리고 유승민에 대해서도 아주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다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홍준표는 친박과 박근혜를 청산하고 바른정당을 끌어안아서 홍준표를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의 이 재통일을 지금 하려고 한다. 근데 박근혜 청산과 바른정당 끌어안기라는 게 사실은 이게 반쪽뿐인 통합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념적으로 그 홍준표라는 사람이 바른정당 세력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을 청산한다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강력한 지지자들을 그야말로 청산하고 배제하고 탄핵을 앞장서서 좌파 정권 들어서는 데 기여했던 이 바른정당 세력하고 합치면서 이거를 보수의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제대로 된 보수 통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홍준표가 바른정당과 이념적으로 더 가깝다, 이런 것을 또 더해서
이분의 그 정치적인 그 폭이 대단히 현명하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통이 넓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라면은 개인 감정 정도는 접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진영의 여러 그 세력을 포용할 줄 알아야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홍준표 씨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겁니다. 하기는 자기 장인에게도 수십 년간 오기를 풀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그런 대인배적인 정치적 아량이 있을 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홍석현과 추미애에게는 또 덜컥 사과를 했는데 특히 홍석현에 대한 것은 정말 굴욕적이다 싶을 정도입니다. 이 JTBC와 중앙일보 이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지금 온갖 허위 보도를 쏟아내서 이 대통령이 죄 없이 이렇게 물러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이 언론의 사명이라든지 진실 보도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있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홍석현에게 사과를 한 것은 분명하게 형사처벌을 좀 면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추미애에게 뜬금없이 사과를 한 것은 또 무슨 이유일까? 오락 프로에 나왔으니까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껄껄대면서 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치적인 그런 수사를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죠. 지금 그 홍준표 대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애초에 기소했던 그 수사팀이 지금 검찰총장이 된 문무일 검사장이 지휘했던 수사팀입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홍준표 대표를 유죄라고 생각하고 이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그 수사팀의 지휘자가 지금 검찰총장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한편에서 검찰을 아주 옥죄고 있죠. 다들 아시는 대로 거기 대표가 추미애입니다. 홍준표라는 사람이 이 추미애에게 이런 뜬금없는 사과를 한 것은 저는 그런 배경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2심까지에서의 판결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느냐 이것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홍준표 사건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확률이 거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홍준표의 입장에서는 대법원 선고를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을 것이고 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그의 언행을 지켜본 결과를 보면은 이분이 피해의식이 상당히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이런 기질 때문에 이 홍준표 대표는 자신에 대한 그 수사가 정치 보복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상황을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 거기에 예민한 상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를 뭐 대범하다, 뭐 화끈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분이 대단히 예민하고 소심한 데가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이 홍석현 씨에 대해서도 이렇게 황급하고 굴욕적으로 사과를 한 거 역시 자신이 과하게 처벌받을까 해서 그걸 우려해서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아무도 모르게 가서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과를 하고 끝냈다 하더라도 이게 그 혹시 재판부나 또는 이
이걸 기소하는 검찰에서 모르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들 모아놓고 이런 정말 굴욕적인 사과를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기억하시죠? 이분의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명예훼손을 이제 해가지고 짧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그런 경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홍준표 대표로서는 예민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결국 이 홍준표의 그 최근의 행위들은 모든 게 형사처벌 피하고 몸을 보전해서 자유한국당의 그 당권을 놓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다 보인다는 거죠. 박근혜는 청산하자고 이렇게 떠들면서 또 바른정당을 끌어안으려고 하고 친박은 이가 갈린다고 하면서 탄핵에 앞장선 중앙일보 회장하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또 사과를 아끼지 않고 있는 이 홍준표. 이 홍준표의 모습이 저는 바로 웰빙 보수, 무늬만 보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홍준표의 모습이 자유한국당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 이 보수층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발언을 좀 세게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들을 의식해서 자신의 인기를 조금이라도 높여보기 위해서 한 의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렇게 풀이할 수밖에 없고요. 이 정치라는 것을 그렇게 보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치가 입으로 강하게 떠든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한국인들 중에는 시원하게 내뱉는 사람들 좋아하고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감정적인 겁니다. 강하게 내뱉는 사람들은 사안의 본질보다는 이 자기의 인기를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강성인 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투쟁력은 전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돌아서는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경우에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강하게 발언을 했다가 구속도 됐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결국 봉하마을까지 가서 참배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 이것도 결국 그런 조현오 청장의 모습과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정치인들의 그런 행동, 행태 그리고 그들이 떠드는 이야기 이런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시고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미용 칼럼이었습니다.